안녕하세요. 건강연구소입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배입니다. 하지만 배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배의 놀라운 약효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에는 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멎게 하며 가래를 사기는 천연 약재로 소개됩니다. 실제로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들은 배를 깎아주셨습니다. 배즙을 끓여 꿀을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침이 잦아들고 목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그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배에는 기침과 염증을 완화하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배는 천연 해열제입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이 열을 내려줍니다. 고열로 고생할 때 배를 먹으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해열제를 먹기 전에 배를 먼저 먹어보세요. 배는 천연 거담제이기도 합니다. 목에 걸린 가래를 녹여서 배출하기 쉽게 만듭니다. 끈적끈적한 가래 때문에 숨쉬기 힘들 때 배즙이 답입니다. 도라지 배즙을 들어보셨나요? 배와 도라지를 함께 끓인 전통 감기약입니다. 배의 시원한 성질과 도라지의 기관지 정화 효과가 만나 최강의 조합이 됩니다. 약국 가기 전에 도라지 배즙부터 마셔보세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것입니다. 배는 목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선생님, 가수, 아나운서처럼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즐겨 먹는 이유입니다. 목소리가 쉬었을 때 배를 먹으면 목이 회복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배는 자연이 만든 완벽한 호흡기 치료제입니다.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플 때 약국 대신 과일 가게로 가세요. 배 한 알이 당신의 목과 폐를 지켜줄 것입니다. 뱃속의 마법 물질 루테올린. 배가 왜 기침과 염증에 효과적일까요? 그 비밀은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루테올린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염 물질입니다. 배에는 이 루테올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루테올린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기관지가 붓고 기침이 나옵니다. 루테올린은 이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막습니다. 염증 반응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천식 환자에게 배가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천식은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기관지가 좁아지고 경련을 일으켜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루테올린이 기관지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를 확장시킵니다. 한 연구에서 천식 환자들에게 루테올린을 투여했더니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호흡이 편해지고 천식 발작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지염에도 효과적입니다. 기관지염은 기관지, 점막에 염증이 생겨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질환입니다. 배의 루테올린이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을 돕습니다. 루테올린은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기관지와 폐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억제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나 먼지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루테올린은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합니다.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서 배 추출물이 폐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로 손상된 폐세포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루테올린은 열에 강합니다. 배를 끓여도 대부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배즙을 끓여 먹어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과일 배 속에 이런 마법 같은 물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배를 드세요. 루테올린이 당신의 호흡기를 지켜줄 것입니다. 폐와 목을 지켜주는 습한 과일의 원리. 배를 한 입 베어 물면 즙이 흘러넘칩니다. 배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과일입니다. 이 풍부한 수분이 바로 배가 호흡기에 좋은 핵심 이유입니다. 우리 호흡기는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코, 목, 기관지, 폐까지 모두 촉촉한 점막이 있습니다. 이 점막이 건조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점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방어막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입하면 점막이 1차 방어선이 됩니다. 점막이 촉촉하면 외부 침입자를 걸러내고 배출합니다. 둘째, 자정작용을 합니다.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먼지와 세균을 포집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섬모 운동으로 가래를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셋째, 보습 역할을 합니다. 들이마신 공기에 습기를 더해 폐가 건조해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점막이 건조해지면 이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방어막이 무너지고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자정작용이 안 되어 가래가 쌓이고 기침이 나옵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 건조한 계절에는 점막이 쉽게 마릅니다. 난방으로 실내 습도가 낮아지면 더욱 심해집니다. 이때 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의 수분이 목과 기관지를 적셔줍니다. 건조했던 점막이 다시 촉촉해집니다. 점막이 회복되면 방어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기침도 줄어들고 가래도 쉽게 배출됩니다. 배에는 당알코올인 소르비톨도 들어있습니다. 소르비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점막을 더욱 촉촉하게 만듭니다. 배는 천연 가습기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물은 빠르게 흡수되지만 배는 천천히 수분을 공급합니다. 오랜 시간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배를 즐겨 먹는 이유입니다. 성대도 점막으로 덮여 있어 건조하면 목소리가 쉽게 쉽니다. 배가 성대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건조한 계절,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 한 알이 당신의 호흡기를 지켜줄 것입니다. 촉촉한 과일배로 폐와 목을 보호하세요. 당뇨에도 괜찮을까? 배의 당지수 진실. 배는 단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당도가 높아 당뇨 환자들이 걱정합니다. 과연 배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놀랍게도 배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배의 혈당 지수는 38입니다. 이것은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55 이하면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흰쌀밥은 70 이상입니다. 배가 밥보다 혈당을 덜 올린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단맛이 강한데 혈당 지수가 낮을까요?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배 중간 크기 하나에 약 6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천천히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둘째, 과당의 비율이 높습니다. 배의 단맛은 주로 과당에서 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분이 많아 당의 농도가 낮습니다. 배는 85%가 물입니다. 실제로 섭취하는 당의 절대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도 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배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역시 혈당이 올라갑니다. 식후 디저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배주스보다는 생과일로 먹으세요.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 그대로 먹으면 섬유질이 살아있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배를 먹기 전과 2시간 후 혈당을 재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으세요. 배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단맛이 강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배는 당뇨 환자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과일입니다. 적절히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배와 도라지, 꿀의 황금조합. 할머니의 비법, 도라지 배즙을 기억하시나요? 감기에 걸리면 을에 끓여주시던 그 달콤하고 따뜻한 음료.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배와 도라지가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배는 목과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도라지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가래를 삭이고 기관지를 청소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호흡기 질환 치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을 더하면 완벽해집니다. 꿀은 천연 항생제입니다.
세균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또한 목을 부드럽게 코팅해 기침을 줄입니다. 도라지 배즙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 한 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잘게 썹니다. 도라지 한 뿌리도 깨끗이 씻어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냄비에 배와 도라지를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약한 불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은근히 끓입니다. 배가 물러지고 즙이 우러나오면 불을 끕니다. 체에 걸러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할 때 꿀을 넣어 마십니다. 꿀은 뜨거울 때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조금 식힌 후 넣으세요. 이 도라지 배즙을 하루 3번 식후나 기침할 때마다 한 컵씩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목이 시원해지고 기침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면 생강을 추가하세요.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 함께 끓이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대추를 넣어도 좋습니다. 대추는 기력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 초기에 마시면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오려 할 때 바로 도라지 배즙을 마시세요. 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단맛이 있어 약이라는 생각 없이 잘 마십니다. 시럽 형태의 기침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미리 많이 만들어 냉장 보관하세요.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마실 때마다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황금조합, 도라지 배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술 마신 다음 날 배가 간을 살린다. 술자리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숙취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럴 때 배를 먹어보셨나요? 배는 놀라운 숙취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숙취는 왜 생길까요?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두통, 메스꺼움, 피로를 일으킵니다. 간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분해해야 숙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가 바로 이 과정을 돕습니다. 배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을 높입니다. 간이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를 더 빠르게 처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주 전후에 배주스를 마신 그룹과 물만 마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배주스를 마신 그룹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숙취 증상도 훨씬 덜했다고 합니다. 특히 두통과 집중력 저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배의 수분도 숙취 해소에 기여합니다. 술을 마시면 탈수가 일어납니다. 알코올이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배에 풍부한 수분이 몸을 다시 채워줍니다. 칼륨도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술을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배의 칼륨이 이를 바로잡아줍니다. 배의 천연 당분은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합니다. 숙취로 기운이 없을 때 배를 먹으면 활력이 생깁니다. 간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배의 항산화 물질이 알코올로 인한 간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장기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배는 간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음주 전에 배를 먹으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알코올 흡수를 늦추고 간을 미리 보호합니다. 음주 중에 배를 먹어도 좋습니다. 안주로 배를 먹으면 숙취가 덜합니다. 음주 후 자기 전에 배를 먹으면 다음날 숙취가 훨씬 가볍습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가 심하다면 배 하나를 먹으세요. 해장국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배는 천연 숙취 해소제입니다. 술자리가 있다면 배를 챙기세요. 당신의 간과 몸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배 껍질 버리지 마세요. 배를 먹을 때 껍질을 벗겨 드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 껍질에는 놀라운 영양이 숨어 있습니다. 과일의 껍질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물질을 만듭니다. 자외선, 해충,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 물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입니다. 배 껍질의 폴리페놀 함량은 과육의 6배입니다. 항산화 능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 귀한 영양소를 버리는 것입니다. 배 껍질의 풍부한 성분을 알아볼까요? 첫째, 클로로겐산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 예방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케르세틴입니다. 항염 작용이 뛰어나 알레르기와 천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우르솔산입니다. 근육 생성을 돕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성분입니다. 넷째, 식이섬유입니다. 배의 식이섬유 대부분이 껍질에 있습니다. 장 건강과 변비 해소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껍질을 먹으려면 농약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스푼을 넣고 배를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습니다. 농약 제거율이 90%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방법, 식초를 사용하세요. 물과 식초를 1:1로 섞어 배를 담그고 10분 후 씻어냅니다. 식초의 산성이 농약을 분해합니다. 세 번째 방법, 굵은 소금으로 문지르세요. 배 표면을 소금으로 문지른 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과 왁스가 제거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농 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껍질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법도 다양합니다. 그냥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잘라 먹으면 됩니다. 샐러드에 껍질째 썰어 넣어도 좋습니다. 주스를 만들 때 껍질째 갈아도 됩니다. 영양이 훨씬 풍부한 주스가 완성됩니다. 배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를 껍질째 얇게 썰어 오븐에 말리면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배 껍질, 이제 버리지 마세요. 작은 껍질에 큰 영양이 숨어 있습니다. 배에 숨겨진 미용 효과. 배는 먹는 화장품입니다.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배를 즐겨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배 하나에 하루 권장량의 약 10%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 미용의 핵심입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입니다.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멜라닌 색소 생성도 억제합니다. 기미와 주근깨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집니다. 꾸준히 먹으면 화이트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의 항산화 물질은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자외선과 환경오염으로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피부 세포가 젊게 유지되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배의 풍부한 수분은 피부 보습의 최고입니다. 85%가 물인 배를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물광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배에는 구리 성분도 있습니다. 구리는 멜라닌 생성과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피부 재생을 돕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배를 피부에 직접 바를 수도 있습니다. 배팩을 만들어 보세요. 배를 강판에 갈아즙을 낸 후 밀가루나 꿀과 섞습니다. 얼굴에 골고루 펴 바르고 15분 후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23회 하면 피부가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즙으로 토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배즙을 화장솜에 적셔 얼굴을 닦아주면 각질이 제거되고 피부가 매끄러워집니다. 한 연예인은 인터뷰에서 물광 피부 비결로 배를 꼽았습니다. 매일 아침 배 하나를 먹고 일주일에 2번 배팩을 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배의 항염 성분이 여드름과 뾰루지를 진정시킵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붉은기가 줄어듭니다.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에도 좋습니다. 배의 진정 효과가 가려움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킵니다. 배를 먹으면 피부에서 좋은 향이 납니다. 배의 천연향 성분이 채취를 좋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몸속부터 건강해지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집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배 한 알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광 피부를 원한다면 배를 드세요. 안에서부터 빛나는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 고를 때 이것만 보세요. 마트에 가면 여러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배의 종류별 특징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신고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크기가 크고 과즙이 많으며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좋습니다. 저장성이 뛰어나 겨울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신고배는 9월부터 11월이 제철입니다.
다음은 원황배입니다. 껍질이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꼬배보다 작지만 당도가 높습니다. 과육이 부드럽고 즙이 많아 목넘김이 좋습니다. 향이 풍부해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가격은 신꼬배보다 비싼 편입니다. 원황배는 8월 말부터 10월까지가 제철입니다. 꿀배도 있습니다. 이름처럼 꿀처럼 달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도가 매우 높고 과육이 단단합니다.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가격은 가장 비싼 편이지만 맛은 최고입니다. 추석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배를 고를 때 체크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게를 확인하세요. 크기에 비해 묵직한 것이 과즙이 많고 맛있습니다. 손에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을 선택하세요. 둘째, 껍질을 보세요.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색이 고른 것이 좋습니다. 흠집이나 상처가 있으면 속이 상했을 가능이 있습니다. 셋째, 배꼽 부분을 확인하세요. 배의 아랫부분이 평평하고 넓은 것이 잘 익은 배입니다. 뾰족한 것은 덜 익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두드려 보세요.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때 맑은 소리가 나면 속이 꽉 찬 것입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면 과숙했거나 속이 빈 것입니다. 다섯째, 꼭지를 체크하세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이 신선합니다. 꼭지가 없거나 마른 것은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배는 후숙 과일이 아닙니다. 구입 시점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바로 먹지 않을 거라면 냉장 보관하세요.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냉장고 야채 칸에 넣으면 2, 3주 보관 가능합니다. 실온에서는 일주일 정도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물러지고 맛이 떨어집니다. 사과와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배를 빨리 숙성시킵니다.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보관하면 오래도록 맛있는 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배 하나로 100세 건강을 지킨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배 하나로 정말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하루 한 개의 배,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폐 건강과 면역력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매연, 담배 연기까지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폐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암까지 폐 건강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배는 폐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매일 배 한 개를 먹으면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한 연구에서 매일 배를 먹은 사람들의 폐활량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흡기 질환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배 한 개로 할 수 있는 폐 건강 루틴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 반 개를 먹으세요. 공복에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좋고 장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배 한 조각을 먹으세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오후에 목이 건조하거나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배를 먹으세요. 즉각적으로 목이 시원해지고 기침이 멎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자기 전에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도라지 배즙을 끓여 마시세요. 폐를 깊숙이 정화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후 꼭 배를 먹으세요. 호흡기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배가 좋습니다.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면역력도 함께 관리하세요. 배의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면역세포를 강화합니다.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 배를 먹으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배를 먹으면 노화가 늦춰집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가 젊게 유지되고 만성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폐 건강이 필수입니다. 폐가 건강해야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배 하나로 시작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배를 사서 매일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배와 함께하는 건강 루틴을 시작하세요. 한 달 후 목소리가 더 맑아지고 기침이 줄어든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1년 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폐활량이 좋아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10년 후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폐를 가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배 하나로 100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시원하고 달콤한 배 한 알이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 상식 어떠셨나요?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세요.